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무형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음, 이번 시간에는 COD 그다음에 CAD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COD와 CAD는요, 둘 다 TT 방식, 그러니까 대금 결제 방식 중에 TT 방식 중에 이거 사후 송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에 먼저 물건을 선적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의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TT 방식 후불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 보통 사용을 하나요? 첫 번째는 완전히 바이어스 마켓이에요. 바이어가 너무 이니셔티브를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후불이 아니면 도저히 거래 안 하겠다. 도대체 거래를 안 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쵸? 물건을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송금 받는 방식. 이게 TT 방식 그 사후 송금 방식이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나 어쨌든 바이어스 마켓일 때 우리가 TT 방식, TT 사후 송금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그쵸? TT 방식 중에서도 사후 송금 방식으로 하겠다.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원하는 사람은 없죠, 셀러는. 그쵸. 위험하잖아요. 물건 먼저 보내줬다가 돈 띄면 어떡해요? 돈 못 받으면. 그쵸. 음. 그렇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상대방을 믿는 거죠. 예. 완벽하게 상대방을 바이어를 믿으면, 그래, 알았어. 뭐, 그동안의 거래, 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 다음에, 믿을만 하니까, 믿고 그렇게 TT 방식, 사후 송금 방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COD와 CAD라는 방식은요, TT 방식 중에 사후 송금 방식은 맞는데, 약간, 상황이 약간 좀 다른 경우. 그쵸? 다른 경우라는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사후에 그 송금 받기로 했다가, 야, 이거는 조금 좀 진짜 너무 위험한데? 뭐 그럴 경우나, 아니면 반대로, 바이오 입장에서 사후 송금 방식은 좋은데, 내가, 이 품질이 어떨지는 내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후송금 방식일 경우에 계약서에 어떻게 쓰나요? 보통 TT 해놓고는 몇 days after bill date. 예를 들면 뭐 30일 후에 지급이다. 선적 후 30일 후 지급이다. 그러면 뭐 TT라고 쓰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나요? Within 30 days after bill date. 아니면 after shipment.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COD 혹은 CAD 이렇게 쓰셔도 효과는 비슷해요. 근데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COD라는 거는 뭐냐면요. 현금하고 현물하고 맞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가 물건을 넘겨주면서 동시에 대금을 회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나 뭐 자갈이나 이런 거 컨테이너로 물건을 보냈을 때 이랬을 때 뭐 그럴 수 있나요?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품목이 되게 뭐 귀금속 같은 그 고가 물품들 있잖아요. 조그마하면서 물건은 조그마하면서 금액은 많이 나갈 때, 예, 이럴 때 우리가 COD 방식을 쓸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귀금속을 거래하면서도 상대방을 믿는다. 뭐 티파니에다가 만약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으면 그때 그냥 TT 해놓고는 꼭 COD라고 COD 방식으로 안 하고 TT 해놓고는 뭐 몇 데이즈 애프터 무슨 데이트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COD라는 거는 이럴 경우에 쓴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불인데 너무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고가품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물 크기는 작고 고가품들 이런 것들 그냥 들고 나가서 보여주고 현물하고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 대개에서 COD 같으면은요, 캐시 온 딜리버리 그랬으니까 딜리버리라는 게 제품을 인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제품과 캐시와 맞바꾼다 이런 거래다.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면 될까요? 이거는 대개 수입자가 소지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바이어가 물건을 후불해 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수출자가 물품을 바이어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물품을 자기 지사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지인이 있으면 지인 앞으로 보내는 거죠. 송부하면 그 다음에 이 송부할 때 어쨌든 선적하고 나면 BL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BL 상에다가 컨사인을 누구로 하냐면 수출자 혹은 지사 등의 이름을 기재하는 거예요. 지시식으로 기재해놓고 그 다음에 물건이 수입지에 도착했을 때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맞바꿔서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수입지에 있는 수출자의 지사나 자기 지인, 예전에는 뭐 그 수입지에 있는 은행한테 보내기도 했다고도 그래요. 그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 놓고 그럼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만약에 물건을 확인하고 오케이 입금할게 그리고 입금을 하게 되면 물품을 딱 내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COD 방식이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후불은 후불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TT 뭐 30days after bill date 이렇게 했을 때하고는 달리 만약에 바이어가 물품 대금을 지급을 안 하겠다, 수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 물품 자체는 도로 내가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COD 방식을 하려면 수출자의 그 지사가 현지에 있거나 아니면 현재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거나 했을 때 물건을 그쪽 앞으로 컨사이드를 그쪽으로 해서 믿을 만한 지인이나 지사 앞으로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입금이 되면 BL에 배송을 해가지고 BL을 넘겨준다.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실게요. 그림 한번 보시면 먼저 어떻게 거래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쪽은 수출지예요. 한국이고 여기를 만약에 싱가포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싱가포르에 있는 수입자, 싱가포르에 있는 수출자 해외 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 보면 먼저 셀러하고 바이어가 무역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한 다음에 바로 후불 거래니까 당연히 외상 거래니까 당연히 선적을 먼저 해야죠. 2번. 그 다음에 선적을 했으니까 선적 서류를 보내는데 보세요. 누구한테 보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수출자 해외지사로 보내는 거지 수입자한테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적서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품을 수입자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물품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자, COD라는 거는 TT 후불 방식의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쓰는 TT 방식이라면 우리는 보통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잖아요. TT 해놓고는 며칠 후에 지급해줘라. 그런데 그렇게 마냥 믿고 앉아있기에는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물품 자체도 뭐 고가거나 뭐 했을 때 본인이 직접 가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 지사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 지인이 있을 때 물건은 수입지로 보내고 계약한 다음에 수입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선적서류는 자기 지사로 보내서 바이어가 물품을 확인한 다음에
지사한테 대금을 지급해주면, 지급해주면 물품을 인도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수입자가 지급을 할 때는 꼭 지사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수출자한테 바로 보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에요. 뭐냐면, 에이, 내가 너 믿기 힘드니까 내가 물건 줄 때 너 나한테 현금 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선적한 다음에 물품하고 그 다음에 그 현금하고 교환하게 되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후불은 맞다. TT 방식 후불은 맞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후불 하자 했을 때 물건 보내주고 그래 며칠 기다릴게. 그때까지 돈 입금시켜줘. 라는 것보다는 혹시 그 수입제 지사가 있거나 지인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제한된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죠? 지사가 있거나 수입제 지사가 있거나 지인이 있을 때는 그쪽에다가 서류를 보내서 현품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입금이 되면 그 다음에 물건을 넘겨준다.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 CAD도 COD와 비슷한데 이거는 뭐냐면 Cash Against Document 해서 이거는 캐시하고 이거는 선적 서류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한 다음에 입금 받고 그 다음에 선적 서류를 넘겨준다라는 거죠. 되게 이건 또 어떠한 경우냐면 TT 후불 방식은 맞는데 바이어가 수출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좀 미리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선적하기 전에. 그랬을 때, 일단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생산을 해요.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이 다 끝나고 나면 바이어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이어가 이번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자기 지사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 가지고 물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선적 서류를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쪽이 수출지예요. 그래서 수출지 만약에 우리나라다 그러면 수출지에 수입자가 지사가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지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적 자료를 제시하며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의 물품 제조 과정을 점검하고 수출 물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대리인들이 없으면 은행을 활용하기도 한다는데 사실 실무에서 이거는 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출지 수입국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 제품 검사하고 수출 검사 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적서를 넘겨받고 그 다음에 입금하고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죠. 도표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원 선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적했다는 그 서류를 해외 지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 대금을 지급받고 그 다음에 서류를 넘겨주면 지사에서 서류를 이렇게 송부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꼭 이 절차대로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계약하고 선적한 다음에 이렇게 대금을 수입자한테 직접 받고 그 다음에 서류를 직접 넘겨주고 하는 방법도 괜찮다.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입지사에서는 그냥 역할은 뭐만 하는 거예요. 수출품에 대한 품질 검사만 하고 자기 본사에다가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면 입금하고 선적서를 보내주고 하는 거는 수출자, 수입자가 직접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